많은 조간신문들이 오늘의 톱 뉴스 헤드라인으로 임명된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검찰 출신의 첫 민정수석이 왜 사표를 2번이나 썼을까에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검찰 인사 때문이다. 혹자는 패싱 때문이다. 혹자는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다. 혹자는 윤 총장의 원전 수사 때문이다.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톱뉴스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신원주 사표 2달 못 간 쿵쿵. 공통되는 의견은 검찰 인사를 두고 윤 총장 측과 긴밀하게 의견을 타진 중이었던 민정수석의 의사를 배제한 채 박범계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그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검찰 출신 첫 민정수석 한 달여 만에 돌연 사의. 자, 신현수 민정수석이 12월 31일에 임명됐고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청구가 2월 4일에 있었다. 2월 7일에 소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 단행이 있었죠. 검찰 인사. 자, 박 장관이 검찰 인사 발표하고 윤석열 총장 측이 허참. 이런 반응 뭐였다? 보도 나왔죠. 허참. 자,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2월 8일에서 이틀 뒤인 10일 사이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첫 사의를 표명했다. 바로 그 다음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수석을 불러 사표를 반려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지난 15일에서 16일에 민정수석이 다시 사표 썼다. 자,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신 수석이 일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사의설과 관련된 언급 자체를 청와대는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입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의 검찰 인사 단행 뒤에 전격적으로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반려했는데도 또 사표를 썼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박범계 장관이 지난 7일에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윤 총장 측이 그거 받아보고 허참 이런 반응 보였다. 이 사건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이 사의 표명에도 연관이 돼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조간신문들의 공통된 관측입니다. 지난 7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했고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주목됐죠.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스테이, 심재철 검찰국장은 남부지검장으로 이동을 한 것, 이 두 가지가 크게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윤 총장 측이 이 두 사람에 대한 교체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논란이 된 바 있었죠.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 장관으로부터 논의에서 배제됐다, 패싱됐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고요. 지인들에게 불편함 심기를 표출했다라고 경향신문 취재에서 쓰고 있습니다. 복수의 여권각 기자. 신수석은 검찰 내 이른바 추라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윤 총장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직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었던 이른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소위 이 흐름에 반대했던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추라인 교체해야 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범계 장관의 인사는 추라인 교체가 아니라 스테이였죠. 유임. 신수석 측근 인사, 특히 이성윤 지검장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 강했다. 그런데 결국에 배제됐다, 패싱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권 관계자. 검찰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 신수석 생각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를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가 잘 알 것 같은데 보통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사표를 쓰지 않잖아요. 혹 사표를 쓰고 대통령이 반려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표를 쓰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번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지금 민정수석이 사표를 쓴 배경, 그 이유 자체가 지금 검찰 고위 인사를 관련돼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인해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기 드문 그냥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결국은 7일 날 어떻게 보면 일요일 날 기습적으로 고위 인사가 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박범계 장관이 두 차례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아마 이제 이번에는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과 달리 윤 총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7일 날 기습적으로 난 고위 인사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또 심재철 검찰국장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수평 이동을 했지만 어쨌든 영전했다 이런 이제 관측도 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이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휘라에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 패싱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은 패싱한 게 아니라 결국은 민정수석까지 패싱했다 이런 의혹으로 더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청와대는 어쨌든 뭐 인사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두 차례 사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다 반려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그래요? 약간 봉합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조만간 있을 검찰 중간 간부급 그러니까 결국 차장 부장 인사가 또 예정돼 있는데 이 인사를 또 다시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이 의혹 여러 신문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사 갈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김영주 의원님, 네. 많은 조간신문들의 공통된 견해는 바로 이거였어요. 특히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교체해달라는 윤 총장 측의 뜻을 신현수 민정수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조율하던 과정이었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스테이라는 검찰안을 민정수석과 최종 상의 없이 발표했다. 거기에 소위 폭발을 했다가 오늘 경향신문이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추미애 라인, 더 나아가서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어떤 과거의 조국 라인까지와의 거리두기가 좀 필요하다는 게 신임 신현수 민정수석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일정한 조율이 있는 과정에서 실제로 새로운 신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패싱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데리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법무부 장관보다 나이가 5살이라도 많은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견디기 힘들고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으로 이 정부에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으로 왔기 때문에 검찰 인사와라든지 검찰총장과의 브리지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과거에 박상기, 문무일 사이에서 조국 수석이 했던 역할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번에는 그 역할이 없어졌다는 데 대한 불쾌감, 더군다나 이성윤과 같은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데 대한 박범계 장관이 그런 의중을 여러 가지 조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부했다는 것. 그러면 최종적으로 검찰의 인사권자가 누구냐? 예. 결국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게 과연 법무부 장관만이냐?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전 의원께서 또 전직 대통령을 또 모셔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했던 민정수석이 한 차례 사표를 대통령이 반려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다시 사표를 던진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어떤 항의나 불만 차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한 차례 반려했는데 또 사표를 던진다는 것은 정말 못하겠다. 이런 식은 안 된다라는 결기가 있는 행동인 겁니까? 그렇죠. 두 분에 대한 다 요청이 있다고 봐야죠. 한쪽은 대통령님 이제는 좀 추라인하고 정리를 시키고 가주십시오라고 하는 또 저에게 저를 맡겼으면 저한테 역할을 제대로 주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사이에 갈래를 타달라는 요구이기도 하고 예. 또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도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인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어떤 새로운 과거에 있었던 문화가 추 장관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말하자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간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어떤 조율된 라인을 대통령께서 갈래를 타주시지 않으면 난 이 역할을 못하겠다라는 강력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언론들은 대통령의 이 발언을 기점으로 청와대와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
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결국 이번 청와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의 갈등설이 그 봉합 국면이 깨진 것 아니냐라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법조계에 계시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검찰 인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게 윤 총장 측의 불만이고 급기야 이 검찰 인사안을 두고 민정수석까지 패싱했다. 소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사이의 갈등설까지 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때 대통령의 저 발언이 어떻게 된 거냐? 많은 조간신문들이 이런 물음을 쓰고 있거든요. 네.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검찰총장으로 인정을 한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쭉 보니까 이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일단은 뭐 재심한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앞으로는 좀 조심을 해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어진 그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특히 원전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의견을 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총장의 여러 가지 의견을. 그런데 총장이 낼 수 있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산도 달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 인사는 뭐 최종적으로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하시는 거지만 일단은 장관이 일정한 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의견을 갖다 제시를 하고 거기에다가 민정수석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3자 간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진 것에 있어서 그 두 사람, 그 세 명 중에서 두 사람이 결국은 패싱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명목상의 검찰총장, 그 윤 총장 말에 의하면 식물총장으로 다시 회귀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민정수석까지도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신현수 민정수석은 좀 독특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법조계에서 검찰에서 그 윤 총장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에요. 60년생. 그런데 신현수 그 민정수석은 윤 총장보다도 2살이나 더 많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보다도 신현수 민정수석이 나이는 물론이고 연수원 기수도 훨씬 빠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으로 이제 본인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뭐 일정한 부분 그 정부와 그 검찰을 위해서 할 일이 있겠다라고 했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준식물성 민정수석이 돼버리는 것처럼 돼버리면 그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표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돼 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의 견해였습니다.